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볼까요? 사설, 공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설명, 그리고 그거에 있는 서비스들의 특징과 구축, 그다음에 네이티브까지. 좋아요. 그러면 1달러, 2달러, 3달러 또는 전체 개요에 2, 3, 4달러로 써야겠죠. 세 개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설명을 먼저 한 거죠. 사설 클라우드 개념. 세 개를 썼죠. 근데 정의는 몇 줄? 정의는 몇 줄? 그쵸. 세 개 물어봤는데 왜 정의가 한 줄도 안 돼요? 그쵸? 각각 두 줄씩은 나와야죠. 그쵸? 세 가지 써라고 했으니까. 그리고서 뭐 특징만 적은 것까지는 뭐 좋아요. 왜 물어본 게 많은데 특징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그쵸? 그럼 사설 공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특징이 아니라 구성 요소나 뭐 이런 걸로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뭐 네, 논리적으로 맞네요. 특징 파악해서 할게. 네. 정의만 일단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세 가지의 구축 방법. 각각은 이렇고 구축 방법. 여기 특징인데 특징 어디 갔어요? 특징 있어야지. 여기. 얘 특징이면 여기로 와야죠. 얘가 서비스가 아니라 특징인 거 아닌가요? 얘가 서비스인데. 일로 가고 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구분이 아니라 얘가 서비스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키워드 한두 개 어벙어벙하게 쓰는 거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렇게 콤마 써서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시간 없는데. 하나하나가 토픽 키워드예요. 굳이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구축 방법. 구축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모델을 쓰는 것보다 구축 절차가 차 여기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죠. 전체를 표로 해서, 그쵸? 구축 개념도랑 절차를 써도 좋고요. 물어본 게 구축 방법이잖아요. 절차도 아니고. 그쵸? 구축 방법이면 뭘까요? 절차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그쵸? 뭐 그런 걸 써도 됐어요. 통합형, 하이브리드형,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그쵸? 단계별 적용,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절차 물어본 거 이렇게 이게 이런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쓸 건지 절차로 쓸 건지는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쓰셔도 되죠. 차라리 표에다 이거 없어도 되고 지금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개념도는랑 특징은 상단으로 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이단락에는 표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뭐 내용이 애매했죠. 그다음에 간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화살표? 그렇죠? 이 여기다 이런 게 없게요. 그렇죠? 이거 왜 한 거예요? 간결로 내용을 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구성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의는 어디 갔어요? 각각 정의가 다 있어야죠. 그래서 이 교시가 어려워요. 정의랑 개념도,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이 구성 요소 내용이 많네요. 그렇죠? 구성 요소 내용을 좀 줄이시고, 셋, 넷, 다, 열고, 나, 12개, 12줄이나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개념 넣으시고, 여기 줄여주시고, 네. 이 특징으로 바꾸고, 특징 같은 느낌이어야죠. 특징인데, 구성 요소 느낌 나는 건 아니죠. 인프라, 인프라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기반 여기다 써야죠. 이게 특징 아니에요. 그렇죠? 가상화, 서비스 네트워크 같은 것 좀 나눠주고. 플랫폼이니까 뭘 위주로 가야 돼요? 뭐 결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플랫폼들 중에서 뭐 나눌 수 있겠죠. 뭐 결제 서비스나 뭐 아니면 기능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한다든가, 프로바이더랑 커스터머 뭐 이런 위주로 나눈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눠야겠죠.
소프트웨어니까 라이센스 관리 뭐 이런 것도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서비스 다 무료로 들어갈 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도 어쨌든 그런 내용들 조금 진짜 특징스럽게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좀 특징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어본 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달랑 나의 도식과 표가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표시는 간글을 꼭 써야 되잖아. 써야지 이어지니까요. 간글을 두 줄 쓰고 싶으면 두 줄 써. 열 줄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적게 쓸수록 좋긴 해. 한 줄로 웬만하면 축약할 수 있으면 왜냐면 일단 글을 많이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서술형 텍스트가 들어가는 순간 답안이 일단 읽히지도 않고요. 읽히지가 않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안 쓰고 서술로 두 줄 쓴다고 내가 다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안 읽어요. 근데 어차피 거기서 키워드만 찾을 건데. 그 간글을 쓸 때 그 정의를 쓴 거를 또 반복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 그 도식이나 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라고 간글을 쓰는 거죠. 네. 그대로 쓰는 건 없죠. 네. 정의 또 쓸 거면 뭐로 간글을 또 써요. 논리적인 답안인 것처럼 만들어 주고 싶은 게 포인트니까. 그래서 보통 2달러, 그러니까 도식 밑에는 추가 설명 하고요. 표 밑에는 이어주는 걸로 해서 이 기술은 이것 때문에 이 기술 갖고 이거 하고 있어. 이걸로 확장되고 있어. 뭐 이렇게 전 대부분 썼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반 가셔서 요런 거는 이제 고득점 맞기 위해 점점 고도화해 나가야죠. 연습하면서.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을 때 이어서 만들기 제일 쉬운 방법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만 모든 걸 그러진 않아요. 문제 따라 그게 안 될 케이스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건 100%가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쓰면 그래도 웬만하면 다 맞아요. 틀릴 수 없는 단글. 아시겠죠? 페이지는 채웠으니까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의가 너무 빠졌어요. 40점이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서스. 네, 똑같은 문제네요. 다들 이것만 쓰시게요? 그래서 전체 배경을 썼네요. 네, 좋아요. 첫눈에 딱 이쁘죠? 그래서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어서 이걸 했어. 이거 잘하셨는데 양이 적어요. 이제 2달러 물어본 건 한 페이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한 페이지가 있어야죠. 그리고 물어본 게 개념만 물어봤나요? 아까 같은 문제 아니에요? 아까 특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위에? 아, 그냥 설명이었네? 근데 아까 그분은 거기다 특징이라고 적으신 거예요? 그쵸. 특징 안 물어봤으면 특징 적을 필요 없죠. 왜 적으신 거예요? 그쵸? 지금 제가 문제 확인 안 하니까 이런데 문제는 확인해요. 채점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에서 개념을 쓰라 개념이나 설명하라는 말이 없이 분류하라는 말이 문제였어요. 정의나 개념을 써볼까? 분류하라고 그러면 상위로 빼서 개념 하나 넣어야죠. 하나 넣는 게 좋죠. 네. 웬만하면 넣는 게 좋아요. 정의는 정말 정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저번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안 썼다고 까진 않을 수도 있는데 눈은 정의부터 가요. 그래야 채점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해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정의가 개념인데
물어본 게 개념이죠? 그러면 어디에 개념이 있어야지. 개념 도만 있고 개념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설명 대신 개념으로 가든가. 물어본 게 개념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실 거라면. 좀 내용이 다르죠. 이 설명인데 지금 개념으로는 이제 본인이 바꾼 거니까 음, 그건 어떤가요? 그래도 여기 개념이라고 적으셨으면 개념이라고 해야 돼. 설명이라고 적으셔야지. 차라리. 여기다가. 그리고 개념도 적고, 구성도도 적고, 키워드도 적었으면 더 굿이죠. 그게 더 맞죠. 사실. 네. 세 개라서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이 안 되면 안 돼요. 물어보면 한 페이지. 웬만하면 가나로 나눌 수 있는 게 최고고. 그다음에 어 모델은 경계성을 고려하는데 갑자기 왜 특징과 구축 방법이 나왔죠? 그렇죠? 얘는 얘에 대한 영역은 끝난 거죠. 그럼 얘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넌 이거 왜 썼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래 기승전결이 저희 모든 문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서를 봐도 우리 제안 일반, 우리는 이런 회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력들이 있고, 조직은 이래서 이 조직 갖고 우리는 이런 업무, 너희가 준 이런 업무를 수행할 거고,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는 그 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순서가 목차가 괜히 그런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쪽으로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잘 이게 안 될 수 있지만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간글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제 그 제안서 문제처럼 여러 개를 쓸 거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물어본 게 막 어떻게 보면 띄엄띄엄이고 연관성 없어 보이고 뭐 이런 걸 문제로 내버리니까 연관성 있는 것도 내지만 없는 것도 내거든요. 그럼 걔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왜 이 사람 왜 여기다 갖다 붙였지? 뜬금없이 갖다 붙이진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클라우드 얘기하다가 갑자기 AI 붙였어? 그럼 이유가 있는 거죠. AI로 클라우드가 확산되고 있던 뭘 하고 있으니까 넣겠죠. 그렇죠? 전혀 연관성 없는 거를 왜 같은 문제에 갖다 넣겠어요? 그럴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거야.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문제 낸 사람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도에 맞춰서 이어줘야죠. 너 이런 의도지? 이해하시겠지? 너 이런 의도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쓸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너의 의도는 이거 같고, 너가 말한 건 이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이거야? 설득을 하든가. 그렇죠? 설득이 되든가. 여러분들 특히 소설 때 가장 하실 게 그거죠. 설득해야 돼요. 있어 보이게. 내가 믿어야 돼요. 너가 물어본 거 이거고, 내가 생각하기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이거잖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게 맞잖아. 이런 느낌을 써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문제면 그냥 이거 같은데 하고 쓰시면 읽는 사람도 이거 같은데라고 느낌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썼으면 속아요. 왜냐면 개념도 달라지거든, 확실해지거든. 모호할수록 개념도가 모호해져요. 나이가 모르니까. 내가 명확하게 알면 개념도가 확실해져요. 그럼 설득이 돼요. 이것도 맞나? 그럼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끝이에요. 끝나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점수 주거든요. 그 사람 멘토들은 두 번 보잖아요. 채점하고 또 와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채점자는 한 번 보고 끝나요. 한 번 점수를 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뒤에 거 채점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앞에 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앞에 걸 다시 찾아고 점수를 바꾸지 않아요. 안 바꿔요. 그냥 끝난 거예요. 한 번 점수 받았으면. 그렇죠? 거의 말씀드렸죠. 두 번 채점할 일이 많이 없는데 있을 때가 있죠. 채점자가 너무 많아지면 채점해놓고 나니까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럴 일은 거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써라. 특징과 구축 방법. 네, 좋죠. 구축 방법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방법은 뭐 사실 구축 방법은 절차를 물어보는 거 느낌도 있는데 방법이니까 실제 어떻게 구축하는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설득할 수 있으면 돼요. 네가 물어본 거가 이런 실제 절차적인 느낌으로 물어본 거지? 하고 이제 이건 이제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검토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소설 점점 잘 쓰고 계신다. 그렇죠?
이런 거가 익숙해지셔야 된다. 1도 1표로 잘 하셨어요. 특징도 잘 쓰셨고. 인프라 제공, 개발 환경, 네, 좋아요. 이건 아까보다 좀 더 특징 같죠? 그렇죠? 앞에 거는 너무 그냥 기술 같았는데 이건 특징 같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활용 위해서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갑자기 최적화? 아, 네, 좋아요. 밑줄 하나 그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길긴 한데 이미 이렇게 쓰실 거면 얘는 없어도 되는 얘기 같아요. 서비스 도입 시 자원의 효율적 아, 서스 자원 효율 활용 목적 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활용 뭐 이렇게 해서 좋겠네요. 어쨌든 아마 저는 제가 문장 능력이 없어서 저 항상 이렇게 썼어요. 그냥 위에 거 쓰고 밑에 거 쓰고 적당히 두 말로 이고 그리고 종결어는 그래서 나 이거 필요한 거지? 나 이거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이게 뭐 대두되고 있어, 활용되고 있어, 확장되고 있어, 중요해. 예,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항상 필요해. 그래 놓고서 이제 썼어요. 저는 이렇게 문장으로 잘 표현하는 능력이 좀 사실 솔직히 좋진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개념도 쓸 거면 개념 및 이런 구성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쓰세요. 왜 채울 수 있게 여기는. 네이티브하고 설명 좀 이렇게 그쵸? 여기 개념이랑 기술 요소 그럼 네이티브 개념 콤마 기술 요소 이렇게 여기가 조금 요 목차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 박스에 정의를 넣는 게 나아요. 다른 거. 네, 넣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뻐요. 그리고 여기도 전 이렇게 나누고 정의랑 개념도 항상 했어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모양은 이제 항상 잘 가져가야 되는 기본 템플릿이죠. 세 개, 세 개, 세 개? 저는 그냥 이거 악착같이 줄였을 것 같은데, 두 개로. 하나라도 좀 적게 쓰려고. 시간 되면 상관없어요. 이거 그리시는데 얼마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쵸? 딱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뭘 본 거냐면, 여기 그룹핑을 했잖아요. 이 그룹핑 여기 조금 들어오면 좋겠어요. 요 그룹핑이. 그래서 이거에 확장돼서 얘를 설명한 느낌이 좀 되면 좋겠어요. 요 내용까지는 반복되지 않는 게 나중엔 더 좋긴 해요. 근데 요 그룹핑 정도는 같이 오면 상단 개념도가 하단에서 바로 읽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잘하셨어요. 그래 전체적으로. 그렇죠. 여기만 2달락만 조금 보충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좀 들어가야 돼요. 10, 한 41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가상화 좋습니다. 가상화 기술 분류 물어본 게 많아요. 그렇죠? 가상화가 뭔지는 적어야 되고 그렇죠? 잘하셨죠?
그래서 기술 분류했다. 음, 2달러, 아니, 2교시형은 단락을 뺐으면 1교시처럼 정의 두 줄 쓰고 가면 안 돼요. 2교시는 무조건 단락을 뺐으면 반 페이지 쓰셔야 돼요. 1교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2교시는 여기가 무조건 반 페이지. 그래서 정의랑 개념도가 같이 세트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1교시처럼 쓰지 마세요. 1교시처럼 정의만 두 줄 쓰고 나 가기 없기. 2교시는 단락 뺐으면 무조건 반 페이지 이상 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6줄 이상 쓸 수 있는 분량으로 가셔야 돼요. 정의 두 줄, 뭐 개념도 4개, 4줄. 또는 정의 두 줄, 개념도 8줄 해서 6줄에서 8줄로 가시면 앞에 해설까지만 9줄이에요. 그러면 사실 분량이 금방 나오거든요. 분량이 부족할 수는 없어요. 그럼 너 쓰신 거는 정의 때 가상화 기술 예제도 하나 추가. 분류잖아요. 분류 물어봤잖아요, 얘는. 분류도 하나 그려주시는 게 낫죠. 차라리. 어차피 분류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분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기술을 물어봤으면 정의랑 가상화의 기술 요소에 대한 구성 요소, 가상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시스템 구성도 같은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을 쓰는 게 맞고. 이건 분류를 물어봤으니까 분류를 썼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분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분류가 있어야죠. 분류가 없잖아요, 여기. 표에 분류가 있어야죠. 구분 가상화 기술이 아니라, 그렇죠? 얘가 가상화 분류가 돼야죠. 그렇죠? 물어본 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거예요. 물어본 게. 그렇죠? 이게 분류는 맞는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얘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어본 내용을 여기다가 목차에 쓰시고 그거 키워드가 표의 중간에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얘가 앞으로 가야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이거의 상세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아요. 상세 기술. 그렇죠? 맨 오른쪽 항상 설명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최악이죠. 한 줄 띄라고 했다고 맨 밑에 이렇게 하고 띄는 건 안 된다 했어요. 1교시형 때도 제가. 맨 밑에 한 줄 나오면 안 돼요. 이러면 간글로 떼우든 뭐를 써야 돼요. 키워드를 쓰던. 그쵸? 뭐라도 더 써야 돼요. 일단 다음으로라는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계속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텍스트로 채우셔야 돼요. 텍스트로. 그래서 이런 게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항상 저 3줄까지도 텍스트 간글 쓴 적도 있어요. 이런 거 채우려고. 그 다음에 개념도 그려야 되는데 네, 분량 조절 잘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글로 때워야 돼요. 글로 때우는 순간 시간 소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단에서 채우셔서 조절하셔야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 한 줄을 줄이고 얘가 올라가고 요 목차가 일로 오면 돼요. 그렇죠? 한 줄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는 순간 여기를 2줄을 쓰지 않고 한 줄로 가야지. 둘둘 둘둘 10줄 쓸 게 아니라 둘둘 한 줄, 2줄, 2줄 가고. 그쵸? 이제 쓸 때 표 미리 다 그려놓고 정의 쓰고 form에 다 만들어놓고 원래 그게 맞죠. 그렇게 하면 근데 정의를 먼저 쓰고 밑에 표는 밑에 간격 보고 표 개수를 정하시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해도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글로 때우는 케이스가 생겨요. 근데 많이 연습하시면 이런 게 점점 줄죠. 적당히 이게 세지 않아도 보여요. 나중에는 그 정도 돼야 돼요. 많이 써보셔야지 그게 눈에 오겠죠. 이거는 연습해갖고 이렇게 맨날 셀 거예요. 여러분 셀 시간이 없어요. 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저희. 안 돼요. 이렇게 이거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3가지 물어봤죠? 뭐죠, 이게? 이게 뭐예요? 여기 읽혀요? 뭐가 덩어리가 그냥 있는 거지. 이게 뭐가 읽혀요? 그쵸? 읽고 싶어요? 5초 안에 이거 채점해야 되는 이 사람이 이거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답안이 이게 템플릿이죠. 그치? 네. 제가 뭐라고, 죽을 것을 아니요. 3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표로 3개. 표로 가야죠, 표로. 이게 똑같은 건데 표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읽힌다니까요. 그리고 키워드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명으로 4줄 쓴 건데
그렇죠? 키워드는 다 어디 갔어요? 기술 요소는 다 어디 갔어요? 그렇죠? 하이퍼바이저 기술 요소, LXC 기술 요소, 도커 기술 요소. 근데 되게 웃긴 게 LXC랑 도커는 기술 요소가 똑같은데 이씨 뭘 쓰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도커 안에 LXC가 들어가야죠. 기술 요소 중에. 그렇죠? 그리고 엔진 이런 거 정도 적어주세요. 좀 잘게 나에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서 중복되는 거 밑에 더 적으시면 돼요. 어차피 그래봐 키워드 3개니까. 그런 거. 개념이랑 도식이랑 기술 요소. 그렇죠? 개념 2줄. 아, 당연히 헤더 들어가셔야 돼. 헤더, 개념 2줄. 그 다음에 도식 4줄. 키워드 3개. 그럼 몇 줄이에요, 벌써? 그렇죠? 4개, 6에 11줄 돼요. 그러면 22줄이잖아요? 그러면 한 1.5페이지가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1.5페이지 써야 돼요. 가나 다. 3개 물어봤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가 맞아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거의 기술이니까 이건 한 페이지로 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글은 없잖아요, 간글이. 그쵸. 이게 간글도 아니고 간글인가? 애매하죠. 이거 진화한 건 알겠어요. 그럼 얘에 대한 설명은 그럼 그림 하나로 끝난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알아? 그쵸? 도코 그림만 딸랑거려 놓고 이해해 주세요잖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도코가 뭔 줄 알아서. 안 돼요. 여기도 포맷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로, 하나로. 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이렇게 3개 물어본 케이스. 하나의 목차에 3개 물어보지 않는 한 다까지 갈 일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4개 물어봤으면 가에 2개, 나에 2개 쓰셔야죠. 그룹으로 해서 정의 2줄 쓰고 표에다가 그냥 기술 요소 박아놓고 끝내야죠. 그땐 개념도 버리고. 4개씩 물어봤으면 개념도까지 바라면 안 되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 된다. 4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3개 정도 물어보는 것도 사실 과해서 하나에. 근데 3개는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미 페이지를 이거 문제 자체가 3페이지 넘어갈 만한 양의 문제예요. 그냥 문제 자체가. 왜냐면 2달락만 벌써 1.5페이지 써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렇죠? 무조건 1.5페이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1줄, 11줄, 11줄.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1.5페이지예요, 그냥. 그럼 앞에 거 물어본 거, 뒤에 거 물어본 거 1페이지인가 2.5페이지. 얘 물어봤으니까 3.5페이지. 마지막 종결까지 하면 종결 반페이지 하면 딱 4페이지죠. 얘는 4페이지짜리 문제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문제 자체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4페이지, 4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이러시면 12페이지, 아니, 14페이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4, 4, 3, 3.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쓰는 데는 사실 25분 쓰긴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개 물어본 것 중에 얘는 그만 23분에 쓰는, 그렇다고 25분에 쓰라고 지 말라는 거지 30분에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넘어가도 2, 3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3분까지 넘어가면 답이 없어요, 사실. 2분 내외 넘어가니까. 25분에는 4페이지 쓰기 쉽지 않아요. 근데 27분에 써지거든요. 2분 차이가 어떻게 더 써야 돼? 2분이면 반 페이지 쓰거든요. 5분에 한 페이지 쓰니까 2분에 반 페이지는 쓰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28분 내외로 쓰되 3분 오버됐잖아요. 그러면 한 회차에 그러니까 내가 6개 선택하는 것 중에 이렇게 오래 걸린 시간 오버되는 걸 2개씩 선택하면 안 되죠. 하나 선택하고 내가 작정하고 쓰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시간 줄여서 가야죠. 23분. 이렇게 가야 시간이 커버가 돼요. 그럴 문제 선택해서 가야죠. 그럼 항상. 최악의 경우는 20분에 한 문제도 써야 돼요. 20분에 한 문제 어떻게 써요? 2개 물어본 거 써야죠. 그리고 2페이지 반 정도 수준으로 가야죠. 그러면 되죠. 시간 조절 페이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쓰는 건 어차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 4페이지 갔으면 하나는 어쩔 수 없으면 2.5페이지. 2주 줘도 안 되면 2페이지. 그걸 말씀드려요. 최악의 경우에는 물어본 것만 쓰고 나오세요.
1달러, 2달러 그냥 물어본 거 두 개 딱 쓰고 한 페이지씩 쓰고 나오시면 돼요. 어쨌든 두 페이지는 써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도. 본문이 두 페이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 물어봤어도 계속 두 페이지는 채우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두 페이지면 20분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페이지 7분, 7분 잡으면 15분에 한 페이지 두 문제 한 문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최악의 경우. 10분 남았으면 못 써요, 사실. 5분에 한 페이지 쓴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써야지 가능한 건데 시간이 많이 촉박하지. 15분 정도 최악의 경우에 남겨야 되는 거죠. 4교시, 한 교시에 15분은 남아야 한 문제 쓰고 나오고 있구나. 본문만 쓰고 나와도. 근데 걔는 고득점은 포기한 거예요, 이미. 많이 맞아야 14점. 이 정도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대신 그 정도 정성 들인 거에서 그 14점으로 맞은 점수 3점 까이는 것보다 더 점수 맞을 각오하고 들어가야지, 딴 문제가. 자,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나중에. 예제 또 이렇게 쓰셨네요. 그리고 얘도 바꿔주시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식화나 설명 이거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또 간글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었죠. 이거 하고 간글 한 줄. 설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식 하나에 네, 표 하나에. 이러면 그냥 사실 12, 13점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설명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점수 그래도 준다. 페이지 값은. 7, 37. 37 요즘 많이 줬어요, 사실. 한 35, 6점 맞아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35, 6점 수준이에요. 12, 12, 36. 37도 과해. 그래도 36점. 아시겠죠? 신기하죠?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쓰지 말라고 고쳐주시고, 이거 안 된다고요. 그쵸? 물어봤으면, 기술 분류를 물어봤는데, 아, 밑에다 따로 뺐어? 아,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그 서론을 깐 거잖아요? 서론을 깔 때는 개념들 앞에다 이거 가나 분류하지 마세요. 앞에다가 전체에 대한 내용을 뭐 이렇게 이런 개념들로 해도 좋고 뭐 분류도로 해도 좋고 그다음에 뭐 필요성 등장 배경을 해도 좋아요. 그렇게 네모에다가 도식 하나 그리고 밑에 두 줄로 표를 하나 더 그리셔서 거기다가 이 얘를 그냥 정의를 박아 넣으세요. 그거랑 정리랑 합쳤어. 네, 한 표로. 일단 목차 필요 없어요. 개요잖아요, 어차피. 전체적인 개요할 때는 목차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번에 한번 그려드렸는데 근데 이거 고민을 했었는데 분류만 물어봐서 정의를 쓰고 싶은데 그냥 그 로마 숫자 1로 해서 정의를 쓰고 안 해도 돼요. 분류를 바로 할까 하다가 음, 나눠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도식, 여기다가 개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얘를 또 나누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정의. 이러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간글. 얘를 이거 없이 바로 개념을 밑에다 써버리면 얘가 간글인지 정인지 몰라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식은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그림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음, 이, 아, 안 이쁘다.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텍스트 박으시고 그다음 정의. 요거 제일 많이 이게 제일 심플해요. 아니 진짜 모르겠으면 이게 제일 심플해. 이렇게 할 때 요 네모를 하나씩 할 거야. 동그라미도 하나 넣을 거야. 요거를 한 두세 개로 나눌 거야. 화살표도 여기다가 이런 짝대기 그리고 설명 쓸 거야. 아니면 뭐 많잖아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뭐 이렇게 해서 얘가 얘 확장되는 것처럼 그릴 수도 있고 여기 그림은 조금씩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그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모양만 바뀌는 거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요거 기본 틀이다. 아시겠죠? 네, 바꿔주시면 좋겠고 가상화 기술 적용 대상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거 좋아요. 굿. 그래서 기술 분류인데 여기 뭐예요? 이것도 분량이 이래요. 그렇죠? 기술 분류인데 가상화 기술 분류인데 대표 기술 분류. 네. 저 같으면 얘를 나 쪼갰을 것 같아요. 서버랑 클라이언트 기준으로 쪼개도 좋고, 그렇죠. 뭐라도 쪼개야죠, 얘를. 그래서 가랑 나로. 웬만하면 이 단락은 여러분들 표 채우기, 그러니까 한 페이지 채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서브 단락을 빼면 두 줄은 그냥 먹잖아요. 고민 없이. 단락을 가나는 하세요. 그러면 두 줄은 그냥 특히나 표를 다 때울 거잖아요. 근데 표를 쪼개면 헤더가 또 한 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줄은 그냥 먹고 들어가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키워드 고민 없이 네 줄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22줄 써야 되는 것 중에 네 줄은 그냥 먹고 들어가고 간 그리면, 그쵸? 확 준다니까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거 바꿔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VDI에서 좌우 정렬을 이렇게 넓히시라니까요. 그쵸? 여기 VDI 꼭 붙여야 돼요? 나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칸 다 채우세요. 그냥 좌우 정렬해서 자간을 확 넓혀요. 그게 더 깨끗해 보이고 있어 보여요. 괜찮아. 거기다가 중간에 이 사람 자간을 왜 이렇게 넓혀 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여기가 휑하잖아. 괜찮아요? 여기 뭔가 휑하잖아요? 왜 이렇게 글씨 작게 쓰셨어요? 여기 넓은데? 그렇죠? 얘는 얘 때문에 이렇게 넓혔으면 같이 넓혀줘야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 했죠? 개념과 개념도, 그 다음에 기술은. 기술 키워드 3개, 3줄은 제가 써야 된다. 그렇죠? 항상 여기 표 3줄, 여기 한 줄 해서 여기 구성 요소, 여기 쪼개야지. 구성 요소 3개 쓰고 설명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엔 뭐 없어도 그 헤더 어디 갔어요? 헤더 쓰세요. 한 줄씩. 또 글씨도 몇 개 안 써도 되는 얼마나 좋은 그 한 줄짜리인데 그걸 왜 버려요? 페이지 그냥 쭉쭉 늘어나는데. 그렇죠? 부분 설명 이렇게 해다 쓰면 네. 구분 설명. 그럼 텍스트 구분 설명 네 글자면 돼요. 그럼 한 줄 끝나요. 가를 개념과 문제로 썼잖아. 그걸 쓰지 말고 가 개념하고 쓰고. 아니요. 여기에 위에 한 줄을 헤더를 붙여서 쪼개서 여기 분류랑 설명 쓰고 얘는 맞고 여기다가 세 줄을 더 늘려서
여기 구성 요소, 기술 요소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또, 여기는 쪼개라고, 여기는 전체여도 여기는 쪼개라고요, 세 개로. 그래서, 굳이? 굳이? 네, 굳이라도 하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거 계속 제가 그려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게 아니야. 이,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이 기술 요소, 구성 요소가 됐든, 이 개념도, 개념, 비율이 잘못되는 거. 이 설명. 또 여기다 썼다고 또 가운데에요. 부분.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걸로니까요. 이 기본이에요. 그냥 요거 딱. 예, 그냥 이 포맷으로 가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제가 1교시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개 물어보던, 그럼 그냥 이 포맷으로 가시고 여기 간글 한 대 쓰세요. 이때 키워드 다 쓰시고 싶으면 얘를 늘리면 되죠. 이 포맷밖에 없어요. 여러 개 물어보면. 이게 제일 심플하고 딱 눈에 가독성도 좋고, 있을 거 다 있고, 이걸 네 줄 쓰면 더 좋고요. 예. 구성 요소가 너무 적은 건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세 개 물어보면 두 줄 쓰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개념도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기술 요소 쓰라는 말씀이죠. 그래도 되고 그냥 별도로 써도 되고, 어차피 이번엔 적으니까. 그렇죠? 여기 네 줄이에요. 이때는 네 줄, 두 줄. 그러면 4에 두 줄에 세 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얘까지면 이게 딱 10줄이잖아요. 여기 목차 들어가면 딱 11줄이잖아요. 이거 두 세트면 딱 22줄 한 페이지라니까요. 그리고 간글 들어가면 한 페이지 넘어가요. 이게 딱 이래요. 이렇게만 가시면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점수 채점을 못 해요, 이러면. 또 여기는 개념이 왜, 네. 저런 거 상관없죠. 네. 이러면 이제 점점 채점을 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잖아요. 안 봐요. 그렇죠? 채점할 요소가 없어요. 정의밖에. 그럼 이제 안 봐요. 왜? 일단 이거 물어본 거는 5점, 지금 3개 물어본 거잖아요. 각각 5점, 5점, 5점인 거예요. 얘는 몇 점이에요? 구성 요소가 없으니까 얘는 2점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미 13점이잖아요. 두 개 다 잘해도. 그러면 얘는 잘했나? 그래, 얘는 그래도 그래. 근데 분량이 좀 부족하네? 그렇죠? 그럼 얘도 3점 또는 4점이죠? 그럼 이미 벌써 3점이 깎였어요. 그럼 그 다음 거 보죠. 그렇죠? 그 다음 거 봤는데 얘도 그래요. 또 분량이 안 나왔네요. 그럼 또 한 1, 2점 까겠죠? 그럼 몇 점이에요? 그럼 얘는 11, 1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분량, 키워드. 그냥 뭐지? 이거 같아요. 이러면 이제 11, 12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5점, 34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 답안지를 여러분 받았을 때 나중에 실제 시험 봤을 때 점수가 35점이면 이런 포인트들에서 점수가 다 까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점수가 줄 게 있니 없냐에 따라서 지금 순서를 잘못 줬죠.
아, 토탈이니까 맞죠, 맞아. 아시겠죠? 점수가 이렇게 하나씩 채점이 되는 거예요. 물어본 게 가나 다 세 가지 물어봤으면 가에 5점, 나에 5점 사게예요. 그래서 거기서 5점 다 줄 거야, 걔 6점 줄 거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안 돼요. 다시. 지금 물어본, 블록체인 물어본 거죠? 얘는 목차 같은데? 개요. 개요랑 구성 요소랑 합의 알고리즘 원리, 그래서 활용 예시까지. 목차는, 이거 봐. 시험 문제가 그냥 블록체인 딱 물어본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낸 적이 없는데. 문제 24번? 근데 또? 문제 번호도 틀렸네? 얘 뭐예요? 몇 번 문제예요? 어디 있지? 얘들 문제를 안 봤어요. 18번 문제 아니에요? 블록체인 문제니까? 워컬트리 12DC 다 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데? 지금 아니면 9번 문제인데 좀 내용이 과정 이런 게 있나? 구성 요소인 거 보니까 없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문제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24번 문제는 제가 오토 스케일 스케일 다운 문제로 냈던 것 같은데 7월 6일 맞죠? 다른 잘못 올렸나? 이거 제가 잘못 올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문제가 맞아야 돼요. 문제 번호 틀린 순간 일단 틀렸다. 그리고 물어본 내용이 없어요. 여기 문제를 요약하는 건 좋은데 물어본 내용은 다 적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치면 그렇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전혀 지금 문제 낸 거랑 다르게 쓰셨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제 나왔다 치면 나쁘지 않은 구성인 건 맞아요. 구성 좋은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이 날파리. 그래도 요건 잘못됐어요. 개요인데 여기다 너무 텍스트 많이 썼어. 시간이 오버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요를 이미 했는데 또 개요 쓰는 건 좀 이상해요. 목차상 맞지 않죠. 개요가 두 번씩 들어가는 이런 거는 물어본 것마다 다 다른 거 쓸 개요죠. 안 되죠. 구조를 쓸 건 구조 설명으로 가면서 구조에 대한 개념도 네 줄밖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위에 분량을 잘못 조절한 거죠, 이게. 일단 근데 땡땡 없어요. 땡땡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땡땡. 문서에 이런 게 어딨어? 지금 손으로 쓰는 거라고 땡땡 하시면 안 된다. 실제 이게 작성된 문서가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윗사람들한테 땡땡 갖고 주실 거예요? 결제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바로 욕먹지 않을까요? 공문 나갔는데 땡땡 하실 거예요? 이거 공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문이라고. 어디 공문 쓰는데 땡땡 이런 게 어딨어요? 아시겠죠? 항상 공문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간글도 없고, 이어지지도 않고. 너무 횡해요. 그다음에, 원리, 여기에 조금, 분산 원장, 이런 거 좀 적어주시면 안 돼요. 주요 키워드인데. 그래서 그림만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뭔지 알아요. 얘들끼리는 합의 안 해요? 얘는 또 화살표 없어. 중앙에 하나 놓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단 블록체인인데,
분산 원장이 여기만 있고 너무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분산 원장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 탈중앙화는 위에도 나왔지만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고, 네. 알고리즘 종류는 뭐 나쁘지 않아요. 간글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목차 구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래요. 알고리즘의 원리 및 종류라고 쓰셨잖아요. 근데 원리 어디 갔어요, 갑자기? 그렇죠? 여기 목차에다 원리 및 종류라고 쓰셨으면 여기도 원리고 얘가 그 다음에 종류여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목차를 썼단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올 걸 쓴 거잖아요. 나올 게 사라지면 안 되죠. 그렇죠? 목차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1. 얘를 정확히 보는. 일단 점수는 이제 쓴값 아마 11, 11, 11 될 것 같아요. 33점. 쓰긴 썼구나. 딱 이 정도죠.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쓰긴 썼어. 근데 문제 번호 틀리면 사실 빵점이에요. 얘까지 틀리시면 사실 답이 없어요. 이건 틀리면 안 돼요. 빵점 맞을 수 있다. 물론 뭐 채점자가 그냥 넘어가 주면 고맙죠. 근데 그 운에 기대기에는 저희가 또 왜 문제 찾아봤는데 없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번호 틀리면.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빵점 주면 진짜 점수가 확 까이잖아요. 한 명당 15점씩 할당해서 주는데 그러면 많이 받아야 30점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답이 없죠. 아시겠죠? 이런 건 실수하기 없기. 이런 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문제. 자율주행, 스마트카, 라이다, 레이다, V2X, CITS. 되게 뭔가 좀 휑해 보인 느낌이 나죠? 자율주행만 쓰기 없기. 목차 이렇게 쓰기 없. 왜 목차 이렇게 써요? 그죠? 여기는 또 개념과 구성도야? 그러면 앞에 자율주행에 왜 리드문이라도 붙이던가 자율주행에 뭐를 하시고 싶은데요? 여기다 쓰고 싶은 내용이 뭔데요? 그거 목차에 나와야죠. 너무 그냥 그쵸? 이런 목차는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자율주행의 개념 및 기술 요소, 그 센서의 종류면 센서의 종류라고 했는데 또 여기는 구성 요소. 그쵸? 목차. 여기에 구성 요소가 위에 두 가지를 써주고 이걸 써주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지금 글씨가 좀 얇아요, 느낌이. 그리고 되게 글씨가 잘 정돈되어 있지 않죠? 글씨가 가장 큰 글씨에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작아. 두 번째 글씨가 공중부양을 하죠. 날아다녀요. 세 번째 오르락내리락. 위에는 정렬되는데 밑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도 글씨 모양 못 써요? 다른 거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크기랑 크기 똑같게 하기. 바닥에 붙여 쓰기.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그렇죠? 일단 그것만 해도 글씨가 많이 바뀌어요. 대단하게 글씨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글씨가 깨끗해지려면 첫 번째는 그거부터 돼야 돼요. 글씨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공중부양하지 않기.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글씨 안 좋으신 분들. 일단 1번이에요. 이거 하시고 두 번째 띄어쓰기. 두 개는 사실 우선순위가 똑같아요.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글씨를 뭐 자음을 똑바르게 쓰는 연습, 뭐 내가 미음을 좀, 아니, 비읍을 좀 잘 못 써. 그럼 비읍만 좀 연습해서 깨끗하게 한다든가. 내가 티긋이나 이런 것들 잘 못 쓰면 그것만 좀 연습하든가. 그렇죠? 네.
티귿이 리을 같은 느낌이 나지 않도록. 리을이 티귿 같은 느낌이 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저 여러분들 뻔해요. 제가 똑같게 못 썼던 글씨 여러분들이 똑같게 못 쓸 거란 말이에요. 글씨 못 쓰시는 분들 뻔하거든요. 비읍 안 되고, 리을 안 되고, 티귿 안 되고. 그쵸? 시옷과 지읒이 비슷하고. 이 뻔할 거거든요? 왜? 글씨 못 쓰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쵸? 지읒이랑 치읒이 비슷해. 약간 이런 느낌. 예. 한 글자씩 바꾸셔야 돼요. 하나씩 바꾸셔야 돼요. 자음도 하나씩 바꿔야지 한 번에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거 전에 우선은 글씨 크기 동일하게 하는 거랑 바닥에 붙여서 쓰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글씨가 안 좋으면 여기 채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글씨 안 좋으면 이게 휑해 보여요. 아무리 꽉 차게 써도 휑해 보이거든요. 신기하게 휑해 보여요. 말씀드린 그 높이애랑 공중부양 얘 때문에 휑해 보여요. 공간이 여기저기 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메꿔야 돼요. 시간이 내가 부족해도 여기를 메꿔야 돼요. 그러면 얘가 그래도 정돈이 돼 보여요. 많이 차이 나거든요. 좀 똑같은데 여기는 차고 뭔가 완성된 느낌이잖아요. 얘는 좀 쓰다만 느낌이고. 별 차이 없거든요. 두 번째로 여기 라인 넘어가기 없기. 라인 맞춰야 여기 줄 있는데 여기 왜 중간에 들어왔어? 여긴 좀 맞춰주세요, 인간적으로. 뭐 하다가 저런다 되게 많아. 그 사람 이상한 거죠. 제가 이거는 그냥 하라고 그랬잖아요. 있는 라인은 그냥 써먹지 왜 굳이 안쪽에다 그리세요? 이러려면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표랑 밑에 표랑 도식이 라인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순간 그 다음 거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위에 거에 맞추기 편하려면 여기 이미 있는 데다 맞춰야 편하지. 이게 이렇게 써서 안 돼요는 아니에요. 돼요. 되는데 그 밑에 거 맞추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자 대고서 라인 몇 센치였지? 요거 맞춰서 밑에다 하실 거예요? 그 무슨 시간 낭비? 이미 있는데 써먹어야지.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게 엄청나게 영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이런 느낌이 안 들어가게 하고 싶으니까 있는 거 맞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게 여기 라인이에요. 여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하려면 그래서 2대 3대 5 그래서 자에다 표시도 해놓고 항상 같은 라인으로 그리게. 그래서 표가 위에나 밑에나 계속 똑같은 게 느낌으로 가야 돼요. 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게. 그게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케이스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야. 있는데 안 할수록 좋다. 어, 같은 글씨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특히나. 얘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거는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 좋아요. 제가 처음 들어보니까 맞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맞겠지 뭐. 왜? 내가 아는 것도 다 썼잖아요, 이 사람. 그럼 맞는 거죠. 이 사람은 전문가인가 본데? 그러면 이제 이쪽 일하는 사람인가 본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필 또 이 사람 전문가야. 저- 그럼 이제 까이죠. 근데 잘못 쓰면. 이거의 차이 아시겠죠? 아는 거는 이제 틀려도 틀린 게 티가 안 나야 돼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틀리더라도. 거짓말 막 키워드 막 지어 써도 돼요. 진짜 지어 써도 돼요. 티만 안 나면 돼요, 티만. 그냥 있어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제가 두 줄씩 쓰라고 했는데 한 번도 두 줄씩 안 썼네. 이거 키워드 두 줄이 하나의 키워드 두 줄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긴 또 뭐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얘는 굳이 합쳐서 정의를 쓰고 얘는 또 왜 따로 나왔죠, 정의가? 그쵸? 그리고 왜 비교해요? 갑자기. 설명하라고 했는데. 왜 비교해요? 이미 설명으로 갔으면 기술 요소 설명을 하시면 기술 요소 여기다 쓰고 얘 각각 앞에다 쓰고 각각 쓰시면 되지 뭐. 왜 갑자기 비교로 가요? 일관성이 없어요, 답에. 얘 또 따로 쓰셨네요. 왜?
얘 두 개는 비교하고. 지금 목차가 완전 이상해요. 각각 다 따로 놀아요. 그렇죠? 같은 레벨로 물어본 건데, 세 개 물어봤다는 얘기는 같은 레벨로 물어본 건데, 지금 두 개는 내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묻고, 하나는 다른 것 같으니까 따로 쓴 거거든요? 레벨로 묶어서 시험을 냈으면 같은 레벨이다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렇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레벨이 전혀 안 맞는데, 같은 레벨인 것처럼 내기도 해요. 그럼 같은 레벨이다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죠. 같은 거. 네. 찍찍 없기, 웬만 찍찍 없기, 찍찍 없기. 특히나 이렇게 찍찍찍찍하게 진짜 없는 거예요. 답안지 시험 문제 앞 여러분들 그 보시면 네, 두 줄로 걸러 또는 X 이렇게 하라고 아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던가 화이트로 지우세요. 이 찍찍찍찍 안 돼요. 낙서예요, 낙서. 낙서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도 다 횡해 보이죠? 중앙 정렬, 가운데 정렬, 제발. 중앙 정렬, 가운데 여기 횡하지잖아요. 쓰다 만 것처럼. 중앙 정렬, 가운데 정렬. 키워드는 좌우 정렬. 됐죠? 위아래는 중앙 정렬. 시간. 전체적으로 다 많이 고민해 주실 것 같아요. 전체. 이건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요 내용이 없어요. 11점, 12점, 34점. 그래도 34점은 나와. 그렇죠? 근데 억울할 때 있죠. 이렇게 진짜 잘 썼는데 34, 5점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답안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때는 다른 이유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들이랑 비교했는데 비슷한 수준을 알만큼 썼는데도 내가 34점, 35점 나왔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못 썼다기보단 그렇죠? 그 회차 채점에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 인원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는 그 해당 교시에 대한 점수를 전체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운이 없는 케이스죠. 잘 썼는데도 점수를 적게 맞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운도 작용하고 인원으로 뽑은 거니까 점수 높다고 다 뽑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리려고 점수를 준 거라 억울한 케이스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럼 억울하게 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공통적으로 점수를 까는 포인트의 점수를 문제 내가 선택했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납득하셔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떨어진 케이스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죠. 제가 드렸던 목차 아니고, 목차가 바뀌었는데 띄어쓰기 없고, 아직 1주 차니까 많이 틀릴 때예요. 추진 기술 쓰라고 했는데, 목차에 기술 하나도 없고, 문제 5번? 문제 5번에는 UAM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5에 UAM에 설명하시는 전제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가나다 라가 문제잖아요. 가나다 라 내용이 여기 있어야죠. 같은 목차로. 그렇죠? 가의 개념 특성, 나의 EVTOL 기술, 다의 KUAM 로드맵, 라의 UAM 인프라 연계 방안, 네트워크 NW 인프라 연계 방안. 요 내용은 있어야죠. 가나다 라의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얘만 쓰면 안 돼요. 이 가나다 라를 축약해서 쓰는 건 오케이. 하지만 가나다 라가 있으면 가나다 라가 있어야 돼요. 여기 1, 2, 3, 3은 1, 2, 3, 4 있는데 가나다라를 바꾸지 마시고 그리고 3번 같은 문제에 뭐 가상화 유형별 특징을 쓰라고 했더니 얘를 두 개로 쪼갤 건데, 만약에 쪼갤 건데, 가, 나로 나누지 마세요. 여긴 한 문장으로 적혀 있으면 한 문장에 콤마로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대로 쓰세요. 가나다라로 있는 건 가나다라로 있는 거, 없는 거는 콤마. 1, 2, 3, 4로 있으면 1, 2, 3, 4. 아시겠죠? 그 위에 전제를 깐 거를 문제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5번 밑에 조금 가나다에서 문제를 써주라는 말씀이 근데 문제 써야죠. 문제 쓰라고 했는데 UAM을 쓰면 안 되죠. 이게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이거 내용을 축약해서 써야 되는 거 맞죠?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 줄 써도 돼요. 문제를 꼭 한 줄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뭐, 웬만하면 네 줄 넘어가지 않게, 세 줄 넘어가지 않게 쓰면 좋은데, 저는 웬만하면 두 줄, 세 줄에 써긴 썼어요. 근데 네 줄 써야 될 케이스도 있죠. 네 줄 쓰면 되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바꿔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페이지도 적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추진 기술 쓰라고 했으면 기술이 가운데 들어가고 옆에 오른쪽 뭐가 있어야죠. 아니면 이거 각각하고 그림을 그리시고 설명을 쓰던가. 이렇게 비교표처럼 쓰면, 이렇게 쓰면 텍스트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외운 것까지 너무 좋은데, 안 돼요. 여기 비계하지 마세요. 간글 쓰고 나서, 간글 쓰면 무조건 한 줄 꽉 채우는 거예요. 두 줄 쓰면 두 줄 꽉 채우세요. 한 줄이라도 내리면 무조건 끝까지 가세요. 이렇게 중간에 쓰다 말기 없기. 이게 뭐예요? 아우, 처음 보는 로드맵을 그리라고 할 때 진짜 이렇게 쓰였다고. 로드맵 그럴 거면 비전하우스 차라리 그리세요. 비전하우스 그려서 단계를 옆에다 구분해주고 여기에 설명 써주세요. 또 이거 그려드려야 되네. 첫 주니까 지금 그려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해드렸지만 이렇게 쓰고, 그렇죠? 여기 비전 이거 쓰신 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나누든가 여기 얘가 비전인 거잖아요. 이게 비전인데요. 그다음에 단계. 에이, 안 보여. 하여튼 아시죠? 이 단계를 나누고. 그다음에 구분을 쓸 거면 여기다가 대분류는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뭐 보통 서비스 만약에 이게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얘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프레임워크도 얘 넣어도 돼요. 선택하시고 대신 여기다 구분이 여기 들어가야겠죠. 여기가 어플리케이션, 기술 요소, 인프라 이렇게 가든가. 그러면 여기를 좀 더 나눠야겠죠. 왜 키워드 적어야 되니까. 여기를 쪼개서 스택 구조처럼 느낌이 나게. 뭐 두 줄로 하나, 한 줄, 두 줄,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낌이 좀 스택 구조 같은 느낌이 나. 이런 내용으로 가시는 그림이 좋아요. 이렇게 쓰시는 건 없어요. 이건 그냥 텍스트 떼온 거잖아요. 이럴 거면 표로 가지, 차라리. 3단표. 이럴 거랑. 그 로드맵이니까 요건 약간 절차 같은 느낌이니까 뭐죠? 얘가 앞에다가 이렇게 할 거면 비전 기대효과 마일스톤을 여기 가에다가 그 로드맵 구성도 해서 여기다가 비전 기대효과 마일스톤 밑에다 쓰고 네모 세 개 그려서 키워드 밑에 받고 로드맵에 대한 실제 구성 요소 한 다음에 이거 그룹핑으로 따와서 여기 적었던 걸 표에다 박아 넣어야죠. 그래 가나로 나눠야죠. 이렇게 쓰는 건 없어요. 물론 제한서는 이렇게 쓸 수 있지. 하지만 실제 답안은 제가 계속 도 하나, 도표 하나, 표 하나. 기본 템플릿은 이거 해달라고 했어요. 도식 하나, 표 하나, 도식 하나, 표 하나. 이교시형의 도식엔 정의 같이 포함. 근데 얘는 로드맵이니까 KUAM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도 없잖아요, 지금. 개념도 없잖아요. KUAM이 뭔데요? 로드맵은 뭔지를 알아야 로드맵이 뭔지 채점을 할 거잖아요. 그쵸? 안 된다고 했어요. 계속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나 구성들라고 적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간글 두 줄 써야죠. 미리. 간글부터 쓰고 넘어가야죠. 어우, 굉장히 상세하게 잘 그리셨고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횡하죠? 들리세요. 여기 크게 그리셔서 아니면 키워드 박혀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셨지만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거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겠어요. 하지만 점수에 영향은 없어요. 오히려 점수가 지금 까일 상황. 템플릿.
지금 다 똑같죠? 이제 2교시 처음 하는 걸라 생각해보세요. 2주차에 피드백 받는 거랑 좀 느낌 비슷하잖아요? 공통적으로 아직 템플릿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 템플릿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템플릿 다시. 앞에 피드백 한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 똑같다. 그러면 또 34점. 채점도 쉬워요. 그냥 이 정도 주고 34점 주는 거죠. 지금 제가 채점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피드백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힘든 거지. 채점만 할 거면 쉽다. 모바일 신분증의 개념만 이렇게 1, 2, 3? 1, 2, 3이라는 문제가 아닐 텐데, 이게 또. 문제 2번. 문제 2번이라고요? 아, 심화에 가나다죠. 그쵸. 이게 아까 같은 얘기예요. 가나다인데 왜 1, 2, 3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가나다면 가나다로. 그쵸? 뒤에 보면 심화 쓸 때, 굳이 심화 쓸 때 어려운 문제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라고 보라고 드린 건데, 이거 풀라고 드린 게 아니라.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러면서 뭐가 틀렸죠? 문제는 어려운 거 선택하셨고, 문제 이렇게 써놓고,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죠. 개념인 특징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정의가 띡하니 나왔어요. 그리고 신부측 기술 요소랑 메커니즘인데 나왔는데 띄어쓰기도 안 했고, 물어봤는데 한 페이지가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메커니즘. 이건 뭐 잘하셨어요. 여기는 굿. 그 다음에 발급 절차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 왜 1, 2, 3이 일로 갔어요?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요. 공간 태우기예요, 공간 채우기? 왜 이거 이러게 해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이런 게, 이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돼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딨어요. 답 어디 갔어요, 답? 여기 답 어디 갔어요, 답? 답하고 있어야죠. 이거 어디 갔어요, 답? 그쵸? 왜 갑자기 1교시형 때도 안 하던 거를 2교시 때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1교시의 기본적인 룰은 똑같아요. 그것도 어디 버리지 마세요. 확장이에요. 2교시는 거기에. 다 있어야 돼요. 띄었어야 된다 했어요. 2교시는. 시간은 좁은데, 간글도 없고. 뭐라 보는데.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또 최소 적어요, 최소. 최소한 페이지. 그다음에 템플릿. 이건 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건 5점 드릴만 해요. 좀 횡하지만. 얘도. 그럼 얘는 물어본 거 안 쓴 거예요. 그렇죠? 얘는 1점. 그래서 5점, 5점, 1점. 그래서 또 똑같이 11점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나마 뒤에 문제를 5점씩 다 줬다는 전제하에 물어본 거. 그러면 몇 점이에요? 33점. 한 문제 안 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 개 물어봤는데 하나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드릴 게 없어. 채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뭘 텍스트는 썼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1점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아예 안 쓴 건 아니니까 빵점은 아니야. 근데 2점까지 줄 수도 없어. 너무 내용이 없잖아요. 네, 제가 이를 잡다.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1, 2, 3번 네, 이제 문제는 가나다가 있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1번부터 3번 추격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추격해서 쓰는 건 맞아요.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추격해서 쓴 건 맞는데 이거 1, 2, 3으로 쓰지 말고 가나다로 쓰라고. 그리고 요 내리기.
그리고 답 써야 되기. 그리고 이 목차 썼으면 이 목차가 여기로 와야죠. 모바일 신분증 개념 및 특징에서 모바일 신분증 개념 및 특징 설명 쓰고 그러면 개념이랑 특징이 여기 있었어야 됐죠. 정확하게. 이렇게 그것도 페이지는 얘를 물어봤으니까 얘로 한 페이지를 써야 돼요. 특징으로 반 페이지를 쓰고 개념이랑 개념도로 한 페이지를 쓰면 되죠. 그게 나왔어야죠.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그다음 조금 빨리 할게요. 저희가 그래도 11시에는 시험을 시작해야 되는데 11시 최소한 10분에 25분 쓰려면 좋습니다. 가상화, 기술 분류 그쵸, 지금 자꾸 이게 문제를 바꾸시는데 저 가나 다라고요. 가나 다. 1, 2, 3 하지 말고 내 맘대로 바꾸지 마세요. 왜 있는 텍스트를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띄어쓰기 해주시고 물어본 건데 반페이 이거는 일로 간 거죠. 이건 상관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순서만 바꿔주세요. 여기 두 줄로 해서 내려오도록. 얘가 개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웬만하면 여기는 개념을 물어본 게 아니면 개요라고 하고 그리고 도식 그리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는 사실 물어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개념이라고 안 쓰시고 개요 이렇게 하나 필요성, 등장 배경 이런 걸로 해놓고 근데 거기에다 내 개념도 아니까 개념도 적어.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류, 페이지는 충분해요. 좋아요. 이렇게 나누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네. 하이퍼바이저 버리고 전과상과 방과상만 적어도 돼요. 굳이 뭐. 호스트 OS 방식도 가상, 하이퍼바이저인데 얘는 또 왜 안 났어요? 그쵸? 베어메탈, 호스트, 그 다음에 베어메탈도 일로 갔네. 좀 이상한데? 얘가 이쪽 아니에요? 얘 반대는 것 같은데, 지금? 그룹핑이 좀 이상해요. 지금 뭔가, 너무 비어 보이고. 비어 보이면 안 돼요. 일단 여긴 차버려야 돼요. 특히 오른쪽은 설명 부분이라 쓰다 말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이게 이러면 여기는 설명 부분이잖아요. 사용 기술로 끝내긴 좀 애매해요. 여기는 설명이어야 돼요.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무슨 말 듣냐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 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어떤 걸 썼으면 설명이 없을 순 없어요. 일부 들어가야 되거든. 띄었어야 되고 간글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잘하셨어요. 굿. 이거 왜 이렇게 찌글찌글하죠? 손으로 그리셨는데? 왜? 갑자기? 자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없게해요. 계속 말씀드려서 찌글찌글 안 돼요. 여긴 또 자로 쓰셨네? 갑자기 자를 잃어버리셨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기 없게 이러면 한번 다시 쓰셔야죠. 아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좋아요. 굿. 분량이 엄청나죠? 시간은 그냥 무조건 오버받겠네. 다음 페이지 계속 안 된다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버 안 되는데? 필력이 나쁘지 않죠. 지금 보시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지금 네 페이지 반을 쓰셨는데 28분이면, 그죠? 된다. 되죠?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썼어. 여기 그림을 줄여야죠. 더 간단하게 쓰세요, 여기 그림을. 기술 분류 이거 그리실 거면 더 심플하게 하고 개념도로 쪼개시고 여기다가 설명을 써서 간단하게 설명을 가세요. 지금 여기 분류에 여기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거거든요. 공간도 많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심플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도식.
핵심 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3번. 다음. 한 세 분 남은 것 같네요. 블록체인의 마이닝 과정, 합의 알고리즘, 네, 가나다예요, 가나다. 네, 설명. 사실 안 따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굳이 리스크를 뭐하러? 그렇죠? 혹시 괜히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요. 괜히 깐깐한 사람이 뭐야? 문제도 제대로 안 써.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로 얘를 자치점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뒤에 점수를 좋게 주겠어요? 그 사람은? 한 명이라도 점수를 적게 주면 손해잖아요. 저희 하나라도 점수를 더 맞아야 되는데 1점이라도 손해보면 안 돼요. 손해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크게 영향은 없는 부분은 맞아요. 가나다로 썼던 1, 2, 3으로 썼던 무슨 내 마음이지. 그게 어쨌든 물어본 거 다 썼는데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특히나 물어본 건 얘가 아니라 여기지. 그렇죠? 하지만 채점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그러지 않는 게 좋다. 마이닝 과정에서 볼까요? 정의 좋아요. 마이닝 뭐 기술력 어디 갔어? 기술. 그렇죠? 이 과정이니까 절차 정도 적어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값 비교 이런 거 몇 개 따서 함수 생성 아니면 함수 생성보다는 사실 이게 블록체인 마이닝이니까 어떻게 채굴 또는 거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성이 되면 합의에 따라서 비교할 거잖아요. 뭐 비교해요? 해시 비교, 머클트리 비교. 머클트리가 내부에 해시 값이 들어있는 거니까. 와, 물론 나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그 비교한 거라고 검증 완료가 아니라 사실 뭐예요? 합의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죠. 비교해서 맞은 쪽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합의가 됐든 여기가 합의가 됐든 그냥 값 비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51% 합의에 대한 비교지 그냥 해시값 비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51% 합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타겟값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합의 알고리즘을 수행해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합의 알고리즘의 뭐죠? 합의 알고리즘 목적을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합의 알고리즘 설명인데 갑자기 왜 목적? 목적과 구성도 좀 이상한데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 좋겠고요. 목적보다는 합의 알고리즘을 물어봤으면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를 써야죠.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합의 알고리즘 종류를 쓰는 게 훨씬 맞아요. POW, POS 같은 것부터 파소스나 그렇죠? 저번 주에 잠깐 제가 설명할 때 비전친 장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비전친 톨러런스, 폴트 톨러런스 문제. 그래서 BFT이지 않나요? 앞에 뭐 하나 없었던 것 같은데. 맨날 여기 요 앞에 자가 맨날 헷갈려서 문제인데. 그렇죠? 약자 뒤에 세 개만 맨날 기억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과 구성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의도가 다르다. 그래서 그다음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를 물어본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물어본 거잖아요.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도 물어본 거고 이런 알고리즘 기반으로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블록체인들이 구성된다. 그게 더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퍼블릭은 이거고 프라이빗은 이거고 네, 특징 적은 건 좋아요.
근데 이건 좋은데 여기 횡하지 않게. 이거 뭐예요, 찍찍찍? 이런 거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좀. 이렇게만 해놓으면 몰라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연결된 느낌도 아니고. 이거에서 분할되는 거예요? 이 느낌은 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얘랑 얘가 합쳐진 게 얘의 느낌이 아니라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거만 보면 그렇지 않나요? 블루트리 같이,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같은 거 그래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렇죠? 야, 적당히 그냥 떼우고 나오시면 안 돼요. 명확히 하나를, 특히 개념도 명확할수록 좋아요. 근데 어려운데 명확할수록 좋아요. 문제 의도 파악 중요합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하나도 생각 안 나면 이렇게 써도 돼요. 쓰긴 썼으니까 3점은 맞아요. 3점짜리라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는. 그래서 몇 점이에요? 지금? 얘가 물어본 게 한 페이지가 안 돼요. 그렇죠? 분량도 안 되고 기술 요소도 없어요. 그럼 여기 몇 점이에요? 3점이죠. 3점, 2점. 그 다음에 얘 몇 점이에요? 얘도 지금 물어본 의도가 다르지만 썼어요. 얘도 3점 줄 거예요. 2점씩 까였어요. 그렇죠, 이미. 그러면 얘인데 얘는 그래도 잘 썼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좀 어벙해요. 한 분은 1점을 깔 수 있겠죠. 그럼 3점, 3점, 1점을 일부 깠어요. 그럼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2점, 2점 또는 3점, 2, 3점, 5점이면 10점, 11점이잖아요. 그렇죠? 10, 뭐 11점 정도는 10점. 한 문제를 잘 못 써서 그래요. 첫 번째 문제에 너무 점수를 까여서 그래요. 세 개 중에. 근데 두 번째 것도 의도가 다르고. 점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32점.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실제 시험 보고 이렇게 하고 한두 문제 못 썼다. 이러면 이제 40점대 나오는 거죠, 점수가. 평균 45, 4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좀 잘 썼다. 그럼 50점대, 50점, 51점 나와요. 이런 거가 별로 없다. 그래도 한 14, 14 이렇게 나오면 이제 35, 아니, 55점대 이제 그때부터 찍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합격권인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더 보충해서 잘 쓰는 문제 몇 개 생기면 붙을 수 있거든요. 55점이면 한 30%만 잘 써도 그렇죠? 문제에 따라서 충분히 붙을 수도 있거든요. 3, 40%. 그러니까 일단 55점 만들려면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돼요. 최소한 기본 틀은 맞추고 점수가 막 까이면 안 돼요. 물어본 건 물어본 거에 맞춰서 써서. 2점 맞으면 안 돼요. 1점 맞으면 안 돼요. 물어본 거 다 쓰고 페이지는 채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3, 4점 대 모르는 것도 5점 맞는 게 목적인데 못해도 4점은 맞아야죠. 그럼 최소한 페이지는 다 채워야 3점 이상 맞아요. 정의 쓰고 내가 물어본 거 한 페이지씩은 써야 그래도 이 사람이 최소 3점 이상은 주거든요. 지금 물어본 게 다 안 쓰니까 3점 이하로 가니까 점수가 확 까이잖아요. 많이 차이 나요. 생각보다. 한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자율주행. 네. 이렇게 스마트 카를 물어봤다고? 스마트 카의 기술 요소인 라이다, 라이다. 그렇죠? V2X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CITS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 실수로 할게요. 네. 저의 오타죠. 이, 알겠어요. 네. 저의 오타예요. 네. 하지만 문장 구성상 그렇진 않은데 실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의도는 달랐다. 이건 나의 실수다. 알겠어요. 오타.
그냥 카에 이런 게 있으니까라고 한 거니까 사실 스마트카의 개념 정도만 적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냈으면 두 개씩 묶으면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얘가 아니, 2단락, 3단락. 네 개 물어본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그러면 두 개씩 묶어야죠. 반 페이지, 반 페이지, 반 페이지, 반 페이지. 그러면 두 페이지. 그러면 앞에 개요 쓰고, 이거 두 페이지 쓰고, 맨 마지막에 설명 하나 더 쓰면 딱 나오죠. 많이 물어보면 좋아요. 페이지 적게 쓰면 되니까. 근데 반 페이지보단 좀 더 쓰게 되죠. 왜냐면 개념 쓰고, 개념도 그리고, 도식하면 반 페이지 넘어가죠. 여덟 줄 정도, 원래 페이지 11줄보다 조금 더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뺐으면, 뭐 이렇게 근데 나눠도 돼요. 이게 기본적인 거는 나눠도 상관없어요. 뭐 이건 나쁘지 않아요. 요거 순서 바꿔도 좋고요. 사실 의도와 다르지만 저의 의도대로 쓴 건 맞아요. 얘를 물어본 건 아닌데, 물어본 거라 생각해서 의도대로 쓴 건 맞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물어봤지만,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은 이게 맞죠. 개요는 스마트카가 그래서 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기술 요소인, 어, 그렇죠? 얘는 가와 나로 난 나눴어. 비교하지 않는 게 좋다 했어요. 비교를 물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V2X를 썼는데 V2X의 분량이 적어요. 그렇죠? 개념도 있어야죠. 어디 갔어요, 개념도? 개념도 어디 갔어요? 얘는 정의 안 써도 좋아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뭐 어차피 가에다가 개념도 그릴 거니까 거기다가 하는 김에 정의 써도 좋은데 안 써도 좋아요. 어차피 각각을 쓰실 거니까 유형을 쓰느라 쓴 거니까. 얘는 잘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여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줄이면 열 줄이잖아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줄여야죠. 줄이세요. 두 줄 이상 줄이세요. 얘도, 네, 줄여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림이 하나 들어가는 대신 줄여주면 좋겠어요. 얘는 비교하느라 마찬가지죠. 기술 요소로 가고 각각 설명하는 걸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라이다를 가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더 맞죠. 표 하나에다가 다 넣어서 이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이랑 그때 무언 가방을 찾을 수 있나요? 글쎄요, 뭐 심화반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 필수반 거는 저- 많이 잘 공유 안 해줘서 볼 수가 없어요. 멘토들한테 이렇게 녹화 중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요거는 좋았고요. 하지만 점수에 영향은 없어요. 얘 물어본 건 제가 콤마를 잘못 찍었긴 했지만 그다음 얘는 비교 문제를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수는 나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물어본 내용을 다 쓴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 문제 아닌데 왜 비교했어? 무조건 점수까지는 안 해요. 이제 쓰긴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비교했어? 뭐 그래 뭐 그 정확하게 안 하보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 따라. 그리고 얘는 좀 양이 적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내용이 아주 적진 않으니까 한 3점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3점 2점 정도 까인 거죠. 얘는 뭐 잘 썼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결국 13점이란 얘기죠. 근데 앞에 개념 하나 잘 썼으니 분명은, 그래. 이렇게 되겠죠. 40인 거예요.
이러면 이제 평균으로 50점점 넘어가는 거죠. 다 이 정도 쓰면. 그 다음에 같은 거니까 볼게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최소 반 페이지. 2교 시험 포맷 맞춰주시고, 오, 구축 유형 및 서비스 모델인데, 구축 유형은 세 가지. 개념도 좀 모호한데요? 구축 유형을 적어랬으면 구축 유형을 많이 적는 게 좋아요. 이건 없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 네. 서비스 모델. 아, 채점하기 모호한 것 같은데. 네. 문제가 아마 문제 8번. 띵. 사실 특징 및 구축 방법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쪽으로. 지금 구성도를 그러니까 물어본 거니까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징 및 구축 방법을 하나에 갖다 넣는 것보다는 특징 따로 구축 방법 따로 적어주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그렇죠? 물어본 게 특징이랑 구축 방법이었으면 여긴 특징, 여긴 구축 방법 나누는 게 훨씬 맞아요. 이 두 개를 물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짬뽕해서 하나에다가 애매하게 넣지 마시고 왜냐면 목차도 제대로 안 맞잖아요. 목차도 물어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서비스 모델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특징 및 구축 방법을 물어봤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서비스 모델? 그렇죠? 여기는 구축 유형? 특징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문제가 지금 안 맞죠? 목차가. 여기가 특징이랑 구축 방법이면 여기도 특징 및 구축 방법이 돼야 되는 거고 내 맘대로 목차 바꿨으면 지금 얘도 설명이 없는 거고 얘도 지금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볼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썼네요. 그렇죠? 음.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개념은 없어요, 또. 그렇죠? 근데 4단락을 썼어. 4단락은 의미 없죠. 이미 앞에서 점수가 하나도 안 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점수가 이러면 거의 9점 나오겠는데. 여긴 내용 이건 없는 거예요, 점수. 안 쓴 거. 이건 점수를 그래 뭐라도 썼으면 1점. 1점 주기 어려운데 5점 주기. 그래도 1점. 그래도 썼으니까 텍스트라도. 얘도 물어본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2점. 페이지는 채웠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정의가 없어. 그러면 얘는 3점. 그러면 몇 6점이네. 그러면 10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몇 점이에요? 아니, 점수 잘못 갔잖아요. 15점 중에 15점 중에 666이니까 몇? 12, 12, 12네요. 12, 12, 12. 3명이니까. 12, 12, 11. 35. 물어본 내용에 집중합니다. 최소한 물어본 내용은 목차 점수. 내용은 물어본 게 내용 내고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설명할 때 요거 제일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자꾸 지켜주시면 돼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카 문제 너무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열심히 냈는데 진짜 너무 진짜 문제를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같은 문제만 썼어요. 이렇게 쓴 건 좋고요. 물어본 게 문제 11번. 라이다, 레이다, 그래요. 콤마로 문제를 이렇게 물었으니까 콤마로. 스마트카 구성 요소. 네, 제가 콤말 찍은 저의 잘못이네요. 알겠습니다.
왜 들어갔어? 감재판, 임판재, 인지판단 제어. 보통 임판재로 가라고 했는데. 뭐, 틀리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개요 및 통신 유형. 갑자기? 통신 유형은 맞네. 개요? 근데 왜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가나다로. 상세히 설명하려잖아요, 거기다. 유형을 상세히 설명. 세 가지를 상세히 설명하라는데 상세하지 않아요. 정의도 하나도 없고. 정의가 없어요. 상세한데 정의도 없는 게 어딨어. CITS.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갑자기 CITS 왜 나왔는지도 없어요. 이건 좀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네. 여기 마진이 적은 거 좋은데 시간이에요. 시간도 없네. 시간 적어주시고, 32분. 네, 있네요. 구성 요소 줄여야죠. 줄여야 하네. 그냥 고민 없어요. 다 13점이에요. 네, 여기까지.